어떻게 보면은 센 메시지가 나올 줄 몰랐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좀 짐작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게 한판 붙어보자라는 정면 돌파였는데 저기는 이제 또 제2의 김경 같은 사람이 어떻게 1억을 줄까 초콜릿 걸렸는데 다음에는 뭐 다 손 자를까요? 그러면 이제? 사과박스에 줄까 하는데 우리가 좀 공천개혁을 하면 그거 판세는 또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야당의 전략을 보는 여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귀엽죠. 열심히 할 때지.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네.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네, 드디어 이제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양 당이 치열한 전력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일단은 지금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짚고 넘어갈 게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 전 주장은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주장한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뭐 지려고 결심하신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눈치채지 못하는 전략이 있는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뭐 절연을 못했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관되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또 대선 패배 등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절연까지 이루어졌다. 근데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왜 이 단어 안 써? 왜 저 단어 안 써? 왜 진정성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시도에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지 절연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언론의 해석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고 평론가들이나 호사가들이 방송에서 하는 말 중에 제가 현실 정치에 있으면서 제일 말 안 된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선거 지고 다른 꿍꿍이가 있다. 근데 선거 지면 그냥 그 선거를 지휘한 사람은 어떤 변명을 갖다 대도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딱 기준으로 삼고 그 두 군데 못 지키면 자기 정치 생명 끝난다라고 배수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질 생각이나 뭐 지고 나서 다음 당권을 위한 스텝이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근의 메시지나 방향성은 뭐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라는 특징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매우 떨어지는. 4년 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이 더 중요하고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수 지지층이 조금 흩어지게 되면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생각보다 이 지지층 다지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장동혁 대표가 사무총장이었는데 한 달 앞두고 선거 판세가 확 바뀌었거든요. 원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되게 108석 나올 선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130석 운 좋으면 과반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한 달 만에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도 지지층 다지기를 좀 꾹꾹꾹 한 다음에 이제 선거 한 2달 전부터 뭔가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그 장동혁의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게 잘 방어가 됐나요? 어떻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권에 정답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범 답안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장희찬 부원장이 했던 말이 이 정치 이론상으로는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 정치는 또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동혁 대표의 마음, 그러니까 집도끼부터 다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선거의 기본은 그거죠. 집도끼부터 먼저 결집을 하고 확장을 해 나가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집도끼는요 어디 안 갑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들이 뭐 아무리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서운하게 메시지를 내고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 찍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집토끼는 그냥 믿고 과감하게 중도로 나가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메시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서 적절하게 조금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어.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패널도 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기는 분들이 있어. 아 언제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막 그래.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차라리 나 같으면 첫 번째 잘못됐죠? 라고 먼저 전제는 좀 깔아주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누가 옆에서 시키지 않았을까? 뭐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번에 지기현 그 판사가 1심에서 이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을 썼잖아요.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어떤 평가냐면 직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 사람은 그냥 좀 생각이 없어. 자기가 그냥 화나면 뭐 무슨 말이든 다 내뱉고 또 자기가 해놓은 말에 대해서 잘 기억도 못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평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장기 독재라든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마음은 알지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선거에 조금 확장성을 좀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민심을 많이 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1심 나왔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단어랑 그리고 이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 때문에 뭔가 다들 좀 놀란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원장님은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강성필 우리 형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중도 확장 그리고 정치 저관여층을 위한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잖아요. 야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 국민의힘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럼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의 방법론적 차이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어떤 시간표가 많은 언론들이나 주변 정치인들의 시간표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홍준표 대표 시절을 떠올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1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ARS 보면 30% 초반, 30% 후반.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붙는 게 아니라 거의 망한 집안 건사에서 일단 사람들이 안 떠나가고 이 보수가 4분 5열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당 대표로서 좀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시점에는 그게 3월이든 4월이든 좀 적극적으로 또 방향 전환을 할 준비가 그 장동혁의 시간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편 민주당은 물론 사건은 다릅니다만 대법원 파기환송이 나왔다는 건 유죄 확정이잖아요. 나머지는 형량의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은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해서 대선 나오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 대신 덕분에 이제 2심을 딱 어거지로 중단시켜놨지만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또 보수층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3심 나온 것도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뻔뻔한데 우리가 지금 먼저 지지층이 분열될 수 있는 이슈에 섣부르게 한쪽 입장을 확 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도 이런 평론 되게 싫어하거든요. 민주당 너네도 그러잖아. 근데 뭐 그 초식을 안 쓰면 버틸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그 초식을 좀 쓰겠습니다. 그렇지. 뻔뻔해도 뭐 오늘 어떻게 해. 마음껏 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고 원장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그 정 대표의 뭔가 발언이었다는 느낌이 오네요. 어떻게 보면은 센 메시지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좀 짐작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세게 한판 붙어보자라는 정면 돌파였는데 근데 어쨌든 참모들이나 당직자 개개인의 생각은 약간씩 달라도 당 대표가 깃발 꽂고 가면 또 참모들은 그걸 보좌해서 그 깃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정당 정치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당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국갤럽 이런 데 조사 보면 뭐 22%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당 내부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도요. 그 정당 지지율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은 ARS보다 낮지만 지선에서 여당 찍을래 야당 찍을래 하면은 되게 비등비등하게 한 자릿수 격차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뭐 민주당이랑 똑같다 이긴다라는 분석을 동의하진 않지만 대략 한 자릿수 안에 격차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ARS 격차고 전화 면접에서 정당 지지율을 빼고 여야 누구 찍을래 하면은 뭐 짧게 붙을 때는 한 4% 차이, 좀 떨어지면 한 8, 9% 차이 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냉정한 판세라고 보고 있고 뭐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도 거기서 크게 궤를 달리하거나 벗어나진 않고요. 그 정도 격차면 3, 4월에 뭔가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던지고 좀 파격적인 인물이 공천되고 저기는 이제 또 제2의 김경 같은 사람이 어떻게 1억을 줄까 초콜릿 걸렸는데 다음에는 뭐 다 손 자를 거야 그러면. 사과 박스에 줄까 하는데 우리가 좀 공천 개혁을 하면 그거 판세는 또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야당의 전략을 보는
여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귀엽죠. 열심히 할 때지. 박수 치는 거예요 지금? 네.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그런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면 서로가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거야. 야, 쟤네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막 재판도 받고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파기환송도 되고 했는데 끝까지 막 지켜주잖아. 그래서 대통령 만들잖아. 근데 우리는 왜 못 지켜주냐? 왜 우리는 서로 막 이렇게 분열하려고 하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서로 상대 진영은 그럴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중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해줘야 되거든. 어느 정도.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진짜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는 얘기야. 너무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공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갤럽 같은 경우 전화 면접이잖아요. 이 정치적 올바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하게 보면. 그게 뭐냐면 이게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면 이게 수치스럽고 샤이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럽에서는 낮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ARS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묻지 마, 내 편이야 라고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RS 방식과 전화조사 면접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말했던 뭐 70몇 프로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표본이 저는 궁금해요. 샘플이.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닐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더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는 제가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그게 나 지지율이 70몇 프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네. 그게 뭐냐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 결과가 좀 너무 과했다,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거나 계엄을 막 찬양하고 계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다고 내란으로까지 볼 수 있느냐, 거기에 아니라고 응답하는 게 지지층이 한 7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렵게 모아놓은 지지층끼리 또 싸우고 분열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도 추슬러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의총에서 한 거고, 본인 지지율 이야기를 이번 의총에서 하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한 달 전인가요?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보면 국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장동혁 대표 계속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한 79.9%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가 아니라 미디어토마토에서 한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비상계엄이 곧 내란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거군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런 이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비상계엄 잘했다는 메시지랑은 다른 거죠. 그건 이미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라는 수단은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몰아가서 그래서 너 또 계엄 옹호하는 거냐는데 그거랑은 또 결이 다르다라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 유튜버 이제 전환기 씨나 이제 고성국 씨한테 장동혁 대표가 뭔가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억울한 게요. 뭐가 억울해. 아니 거기 김호준, 매부쇼 최우, 뭐 이동영, 좋아. 사장 남천동의 오창석, 떨려. 거기에는 막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갔다 와서 막 보고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가요. 윤석열 정부 때도 보수 유튜브 이야기 많았는데 고성국 TV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실장이나 뭐 국무총리가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본나더라만 가지고 3년 내내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저는 너무 편향돼 있다. 일단 그 항변을 좀 하고 싶고, 이건 제가 명확히 아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문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팔해하지 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할기 씨는 그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을 많이 막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강성 유튜버에 대한 선긋기로 봐야 되는 거고요. 고성국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방송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옛날부터 이 현실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대표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막 그런 걸 안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김어준이나 이동형 막 자기들끼리 내전 일어나고 막 총리 부르고 하는 이 좌파 유튜브에 비해서 우리는 되게 오히려 개입을 안 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힘만 보수 유튜버와 밀착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과잉해서 해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억울함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언론에서도 똑같이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 우리는 우리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불만인 거고, 방금 들어보면
뭐 자기네들만 뭐라고 한다고. 우린 하는데. 총리가 안 나간다고. 근데 뭐 무슨 차이냐? 그게 그러니까 패착이 뭐냐면 고성국 씨가 그러니까 밖에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도대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온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김재원 최고가 이 당원 명부 들고 오니까 입당원서 들고 그럼 징계해야지. 오니까. 징계해야지 그러면. 징계가 유행인데. 아니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김어준, 이동형, 뭐 최욱은 당원이 아니고 밖에 있는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당원은 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저도 사실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도 당직자하고 당원하고 무소속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당원으로 들어오는 게 좀 패착이었다고 봐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그것도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나는 왜 거부감이 있냐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형식이라는 게 있고 조율이라는 게 있고 방송통신심의라는 것이 있고 어쨌든 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볼 수는 있겠지, 파급력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좀 자유분방한 면이 있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어차피 뭐 총리 정도가 나오면 다 널리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서로 계파 간에 조금 다툼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유튜브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사 하나 나왔네요. 민주당 강성필, 김민석 유튜브 출연 매우 부적정. 그 앞에 내가 있었어.